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즉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는 이미지 편집 툴이지만 글자 작업을 하는데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에 맞는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광고 전단지죠, 찌라시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광고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책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미지에 관련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튼 이번 시간에는 김프를 통해서 글자를 입력을 하고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등대 1번 이미지 파일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이 이미지에 글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A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도구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선택을 해보죠. 네, 선택이 됐고요. 선택이 되면 아래쪽에 도구 옵션에 글꼴이나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 정렬 등과 같은 이러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줄 영역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 커서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4개의 사각형이 있죠. 예, 특정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글자가 입력이 될 영역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예, 다른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글자 입력 모드가 없어집니다. 자, 다시 텍스트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직접 영역을 만들어 놓고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한 번에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예, 편집기를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편집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글자 입력 영역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김프 텍스트 편집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현재는 잘 입력이 안 되는데 역시 본 강좌를 녹화를 하기 위한 캠타시아라는 툴 때문에 여기 입력이 안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꼴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하튼 김프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고 이제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한글로 입력을 해볼까요? 예, 등대지기라고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줬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입력된 모든 글자를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 세 글자 입력을 해주고요. 크기를 좀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지 제대로 선택이 되죠. 됐고요. 글자 크기 직접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됐죠? 자, 조금 더 키워볼까요? 예, 됐습니다. 자, 글자 입력이 됐고요. 글자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항상 해당 글자를 이렇게 블럭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글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이제 글자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글자 크기는 여기서 설정을 해도 되겠지만 크기 도구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꼴은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글꼴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글꼴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글꼴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김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글꼴은 뭐 다양한 글꼴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컴퓨터에 제어판이라는 곳이 있죠. 제어판으로 들어가 보면 글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글꼴 폴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을 설치, 즉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무료 글꼴 혹은
글꼴이라는 뭐 이러한 검색어를 통해서 글꼴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저작권이 있는 즉 유료로 되어 있는 그런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꼴 제작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결제를 한 다음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다양한 글꼴을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글꼴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하기라고 있는데요. 이제 글자의 이제 요 경계를 이제 부드럽게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자, 힌팅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좀 확대를 해봅니다. 현재 힌팅이 중간으로 되어 있고요. 없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뚜렷해집니다. 예, 뚜렷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을 해주면 약간의 이 경계 부분이 이제 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전부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이제 경계의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은 이 모서리가 둥근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각이 있는 각이 딱 진 그런 글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글자의 경계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하거나 뚜렷하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시 좀 축소를 해주고요. 글자의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양쪽 맞추기, 뭐 이런 식의 정렬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 옵션은 뭐 이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에 해당이 되는 요 텍스트 레이어, 글자 레이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이 레이어의 모습을 보면은 자, 일반적인 레이어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자, 요 T자의 모습이 계속 보존이 된 상태라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해당 글자를 재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돌려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글자를 수정할 수가 없겠죠. 더블 클릭해주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글꼴을 원하는 글자를 선택을 해주고 뭐 색깔을 뭐 바꿔준다든지 뭐 이러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통일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의 색깔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듯 글자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글자 속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글자 레이어로 그냥 남겨두는 거 좋겠고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글자에 대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정보 버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 레이어로 이미지 레이어로 바뀝니다. 자,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글자를 수정을 해줄 수가 없죠. 컨트롤 Z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니까 텍스트를 경로로라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글자의 모양을 경로 툴을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만든 것처럼 경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 따라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요 경로 모양에 맞게 글자가 그 경로에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경로 도구를 사용을 해서 클릭, 곡선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와 같은 곡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의 요 글자죠. 예, 글자 레이어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경로 따라 텍스트를 적용을 해 주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경로에 맞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경로가 이제 글자의 모양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 확대를 해보죠. 자,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의 글자 모습이 경로로 만들어졌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글자에 색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경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로를 선택으로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일반적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확인 됐습니까? 자, 레이어가 만들어진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편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흰색을 사용하겠다. 그럼 배경, 전경색, 뭐 무늬를 채우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채우기 메뉴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가령 색상을 자, 이렇게 자, 하늘색 계열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색상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전경색으로 채우기. 자, 그러면 색상이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시프트 A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역시 자, 요 경로도 해제를 해줍니다. 눈을 이렇게 꺼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시 축소를 해주고요. 자, 이와 같은 결과물을 보니까 이 패스, 즉 경로를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정한 경로 모양에 맞게 글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테두리가 있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사용을 해볼까요? 자, 요 글자 레이어는 일단 눈을 가려주고요. 채널을 여기 경로 탭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요 경로들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자, 여기도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레이어로 가서요. 자, 요 레이어죠. 이동 도구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컨트롤 Z 레이어 선택. 자, 여기서 현재 레이어 이동. 자, 글자 레이어가 지금 작기 때문에 다른 요 배경의 선택이 자꾸 되죠. 자, 아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선택되는 레이어를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글자가 입력이 된 요 레이어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글자 모양에 맞는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선택 메뉴에서 늘리기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2픽셀 정도 늘려봅니다. 확인.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이 더욱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전보다 좀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넓어진 이 영역은 이제 테두리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테두리로 만들어질 레이어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럼 테두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볼까요? 테두리 됐습니다. 확인 됐고요. 자, 이 테두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제 테두리의 색깔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흰색으로 해준다면 자, 서로를 이제 바꿔준다. 전경색과 배경색을 자, 클릭해서 바꿔주고요. 편집 메뉴에서 전경색으로 채우기. 자, 그러면 흰색으로 바뀐 전경색이 지금 이 테두리 레이어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레이어를 가려보면은 자, 이렇게 전체 색깔이 흰색이죠. 자, 그리고 위쪽 레이어를 켜보면은 파란색의 이 글자가 아래쪽에 흰색 글자보다 크기가 아주 너비가 좀 작기 때문에 아래쪽에 흰색 글자가 테두리처럼 사용이 됩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테두리 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A 키 눌러서 해제를 해 주고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합쳐 볼까요? 자, 위쪽 레이어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여기에서 아래로 합치기를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럼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우측 마우스 버튼 선택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미지 크기로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현재의 요 레이어 크기를
현재의 이미지 크기죠. 도큐멘트 크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앞으로 작업하는데 좀 편하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만약 이 글자에 그림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필터 메뉴로 가서요. 빛과 그림자죠. 자,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퍼스펙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입체적인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퓨 드랍 섀도우라는 이펙트 설정창이 나타나고요. 자, 지금의 드랍 섀도우 효과는 스크립트 기반의 이펙트죠. 자, 옵셋 XY축을 사용해서 그림자가 적용이 될 그 위치입니다. 이 글자를 기준으로 한 그 간격이죠. 그리고 그림자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블러 레디어스를 이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컬러, 그리고 그림자의 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 자, 그러면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그림자가 있으니까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는군요.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점으로 되더라고요. 하나만 더 적용합니다. 자, 이번엔 원근감, 즉 입체감이 느껴지는 퍼스펙티브 적용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앵글이나 뭐 그 밖에 간격, 색상 등을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림자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황에 맞는 그림자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처럼 글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A자 모양의 텍스트 도구를 통해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 있고요. 글자의 색상이나 크기, 그리고 글꼴, 그리고 지금처럼 다양한 이펙트를 통해서 원하는 글자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프의 작업은 뭐 일반적으로 이미지 편집 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지금처럼 글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 또한 자주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글자를 입력하고 설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입력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